2023년 7월 7일 마감 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주간인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LG전자가 8천억인가 나왔죠. 근데 LG전자보다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훨씬 떨어집니다. 14년 만에 최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으로 지난해 동기 95.7%가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죠?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얼마를 매출이 일어난 것보다 얼마를 벌었느냐. 근데 97%가 감소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이 거의 쇼크죠, 쇼크. 그래서 오늘 뭐 미국장이 빠지는 거를 떠나고 뭐 새마을금고가 어떻고 간에 기업들 실적이 역시 예상대로 지금 특히 삼성전자의 포지션은 반도체에서 위치가 애매하죠.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그래도 메모리라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혼자 하고 비메모리는 뭐 TSM이 하면서 삼성전자는 조금씩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미국도 직접 하겠다, 뭐 유럽도 직접 하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입지가 그리고 또 중국에는 뭐 자꾸 이제 뭐 팔지 말아라. 미국에서 압박을 넣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되게 안 좋아요, 포지션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향후 나가는 거는 결국 이 방산, 무기 있죠? 무기, 방산하고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번 장이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주식이 뭐 좀 만약에 좀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온다면 이제 그래서 뭐 침체가 온다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두 마리 그 말로다가 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차는 이 방산과 원자로밖에 없어요. 특히 이 원자로는 이제 한마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에서 30기 정도 뭐 러시아가 저기 설치를 하기로 했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로 오기 생겼어요. 지금 그렇다고 중국하고는 별로 유럽도 이제 자꾸 디커플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사실은 원전을 거의 이제 그 원천 기술은 있지만 거의 시공을 안 한 지 20년이 넘었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밖에 사실은 이제 원전을 대량으로 이게 지을 만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래서 탈원전을 한다고 해도 우선은 원전이 어느 과도기적으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유럽에서 필요한 수요를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전과 그 다음에 무기 미국은 너무 첨단 무기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재래식 무기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로 이제 서로 싸워야 되는데 만약에 침공이 온다면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포탄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뭐 무기 체계로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제일 적합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런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를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만한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럽 자체적으로는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 할 수 있는데 뭐 호환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과 원전 이 두 가지를 추후에는 만약 주식을 계속 하신다면 이쪽 관련된 회사들을 계속 보유해야지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더 심해져도 이 두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쌍두마차다. 쌍두마차.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번 이제 종합 시황을 한번 코스피를 한번 좀 봐볼게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거의 저점이 닿았는데 과연 이제 여기 저점은 깨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저점을 지킬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이제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121선이 지나가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급격히 하락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추세전환이에요, 추세전환.
그래서 안 좋죠, 안 좋죠. 그죠? 이렇게 살금살금 올라가다 살금살금 빠졌다가 또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급격히 빠지는 건 추세 전환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추세 전환을 하면서 강하게 이거를 이탈한다면 새로운 차트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전체적인 게 안 보이죠. 월봉을 보면 전체적인 게 보이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상에는 원봉상에도 이제 뭐 이런 선들이 보이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선은 이 5일선이 깨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5일선을 거의 깰 듯 말 듯 하죠. 5일선을 깨면은 그 다음 지지선이 이제 25일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400을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죠. 계속 이제 밑으로 하방을 해서 계속 깨는 거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안 좋다. 그리고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죠? 하방 압력이 굉장히 추세적으로도 강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코스닥을 보죠. 코스닥. 네, 코스닥 일봉을 보시면 코스닥은 반등을 많이 못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딱 걸려 있어요, 선에. 네, 지지선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더 밀리면 좀 불안하죠. 그래서 쌍바닥을 짚고 갈지 아니면 그냥 꼬꾸라질지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에는 기로에 서 있다. 물론 횡보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다. 코스닥은. 그리고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을 봐도 아직까지는 5일선을 지키고 있어요. 5일선을 지키고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수렴 구간에 들어있다. 이 수렴하는 이거를 못 넘고 있어요. 이거를. 그죠? 이걸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더 밀리면 이 5일선이 여기서 깨지겠죠. 여기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지게 된다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저점을 뭐 730까지 빠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되게 안 좋습니다. 지수는. 예, 그렇죠. 좀 저는 그래도 한 9월까지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면서 그렇게 급락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조금 보겠습니다. 먼저 파맵신. 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공지를 통해서 파맵신이 바닥에서 도지가 나왔다. 수상하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약간 도지 비슷하게 나와서 오늘 급등을 좀 했다가 한 13%까지 뛰었다가 빠졌죠. 그러니까 일봉상의 차트상으로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장 끝나고 악재 같은 게 나왔죠. 악재가 뭐였죠? 나비빌이 사실은 오늘 나비빌이었죠. 제3자 배정 300억이. 그러면은 뭐 그런데 사실은 이 납입 가격이 얼마죠? 3,400 얼마죠? 그렇죠? 그 정도 되죠. 3,400 얼마인데 지금 납입 가격도 안 된다는 거죠. 300억. 그래서 결국은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될 걸로 눈치를 깐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 연기가 돼서 8월 16일인가 그때 납입하는 걸로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거예요. 한 달. 그래서 한 달 안에 주가를 올려놔야지만 또 돈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죠? 뭐 300억이 들어가는데 주가가 뭐 그거보다 더 싸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쯤에 이제 주식을 그때까지 올리겠다. 뭐 그런 거예요. 주봉상에도 애매하게 끝났어요. 사실은 5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5일선을 하회했다가 이렇게 5일선을 회복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뭐 잠깐 이런 식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쭉 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5,800원까지. 5,8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5,800원 정도에서 저항이 있다는 거. 그죠? 지금 요즘 같을 때 이 정도 상승해 준다면 괜찮은 거죠. 어쨌든 지금 어쨌든 3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려면 지금 여기를 지지하고 있죠. 여기를. 그죠? 이거 지지는 해줘야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최소한 여기 어디서 위에서 어디에선가 여기 어디선가 놀아야지만 입금이 되겠죠. 그죠? 그런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뭐 저는 오늘 좀 슈팅이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마 연기되는 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잠깐 뭐 월요일 화요일 좀 빠졌다가 빠지겠죠. 아마 연기가 됐으니까 실망 매물에서 빠졌다가 재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너무 뭐 크게 바라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5,800원 정도에서는
아니든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죠. 5,800원 그 주봉상에 그 저항선에 맞으면 우선 쉬고 가니까 그런 데서 조금씩 뭐 차익을 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서 장이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좀 차트들이 다 망가졌어요. 파맵시는 어떻게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차라리 오늘 저 VI 걸렸을 때 던진 사람들이 예, 잘한 거죠. 그렇게 던져서 좀 수익이 나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 커피값이라도 뭐 요즘 같을 때 오늘 같은 날 12% 상승이면 꽤 큰 거죠. 13%까지 갔었는데 뭐 어쨌든 예,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맵신 지금 이제 유상증자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뭘 하냐 이게 지금 관심이죠. 지금에 하고 있던 면역 그러한 그런 개발에 대한 그런 개발에 대한 뭔가 좀 기사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중항체 관련된 파맵신이었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 역시도 오늘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차트는 좀 살렸어요. 차라리 차트가 여기서 눌렸으면 오늘 완전 끝날 뻔했는데 차트를 살렸어요. 물론 아직까지 여기를 못 주기 때문에 수렴 중인데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그죠? 뭐 계속 뭐 급등 없이 계속 살살살살 올리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역시도 지금 또 3,300원짜리인가요? 그 물량이 20일 날, 7월 20일 날 상장이 되죠. 지금 전환사채를 지금 계속 상장하고 있어요. 그게 상장되면 아마 한 번 정도 더 상장할 물량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좀 주가가 오른 다음에 상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7월 20일까지 그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주가를 제 생각에는 5,000원에서 한 6,000원 사이에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왜냐면 재료가 원체 많이 터져갖고, 이 물량이 상장된 후에, 20일날 상장된 이후에는 아마 여기에서 다시 또 재차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급등보다는 그냥 살살살살 조금씩 올리면서 차트를 만드는 그런 차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A 테크놀로지도 괜찮다, 괜찮다. 항상 이 월봉상에 밀릴 데가 없다는 거 항상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재료들이 굉장히 좋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드론 택시 관련된 배터리 팩을 개발하고 있고 또 반고체, 전고체로 가기 전에 중간인 이 반고체 배터리 기술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코리센하고 같이 하는 Mn 비환 페트라이트 자석. 이게 이제 비히토류, 이게 제일 큰 내용이죠. 그래서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이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뭐 반도체부터 태양광부터 쓸 데가 엄청 많죠. 이 연구 자석이 히토류를 안 쓰겠다. 그래서 페트라이트를 이용해서 자석을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탈히토류 그 제품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의 CEO도 이러한 히토류를 안 쓰는 이러한 그러한 2차 전지 그런 2차 전지를 2차 전지 양극재나 뭐 이런 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테슬라 히토류 독립선언 이런 게 다 이제 이 코리센의 MNBI 그 페트라이트 자석 이거에 대한 거죠. 쓰일 때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와 제일 가까운 그런 회사기도 한데 이 전환사채가 계속 상장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은 한정적이다. 아직까지는. 요번에도 상장이 끝난 7월 20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주가가 오늘 밀리지 않은 걸 봐서 조정은 끝난 거고 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20일 이후에 급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르비텍 같은 경우 많이 빠졌죠. 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빠졌네요. 그죠? 이때가 이제 저걸로 간 거죠. 그 일본 오염수 그 방사능 측정 기기로 갔는데 그게 빠지면서 싹 다 빠졌어요. 근데 오늘 그나마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뭐 이렇게 직진한다는 거, 바로 상승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약간 좀 여기서 조금 이제 횡보하면서 이격을 좀 이 구간을 좀 벌려야 돼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벌리면 재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토류를 일본이 방류하는 게 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죠. 8월. 여름인데 어쨌든 뭐 8월 정도로 예상할 때는 아마 그래서 이 격이 좀 벌어지면 좀 차트를 만들면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때 또 오르비텍이 또 시계 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방사능 검사하고 이런 거로 나름대로 또 기술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관공서나 뭐 여러 군데 수영장부터 뭐 한마디로 횟집부터 뭐 큰 횟집 이런 데부터 다 설치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뭐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 오르비텍도 한 돈만 원은 갖다 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차트예요. 예, 바로 못 올려요, 이 차트. 네, 아진산업, 자동차, 소형 부품주, 꼭 매수해야 될 아진산업, 서현이와 동원금속인데, 아진산업이 오늘 조정이 좀 심했죠. 아무래도 전체장이 저기 하면서 이제 급등했던 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번에 조정은 어디까지 올까요? 6,500원? 6,500원 만약에 밑으로 나온다, 혹시라도 다음 주 안에. 6,500원이라도 밑으로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모아가야 되죠. 예, 6,000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월봉을 봐도 이 5일선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월봉을 보면 6,000원이 깨질 수도 있어요. 한 여기까지만 빠져도 6,000원이 깨지거든요. 이게 찍고 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여기 6,000원까지는 못 깨고 6,500원 밑에서 뭐 6,300원이 왔던 뭐 어쨌든 그럼 계속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진산업도 이제 좀 잘 모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조정 없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한 7,000원 깨졌다가 뭐 바로 또 백을 해서 또 살살 올릴 수도 있는데 복골복이죠. 근데 저는 한 6,500원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7,000원이 깨지면 산다던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근데 사면은 팔지를 못해요. 앞으로 8월 15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막 엄청 흔들어요. 흔들어서 한번 사면 못 판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좀 저가에 잘 들어가셔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저는 6,500원 밑으로 온다면 뭐 바로 들어간다 이런 마인드로 있고 근데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다. 네, 아진산업 이제 8월 달을 대비해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원금속은 오늘 같은 날도 상승을 했죠. 동원금속은 거의 일봉 5일선을 끌어올리면서 계속 조정 주면서 5일선을 끌어올리면서 올리죠. 네, 이런 주식이 참 차트대로 안 가는 거예요. 월봉을 봤을 때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여기 5일선과 이격도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번 달에 여기까지. 그럼 다음 달에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뭐 다시 여기서 이만큼 또 가나요? 이렇게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무슨 몽땅 나무 세우듯이 이렇게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이 한번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번 달이 안 그러면 다음 달이라도 깊은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초에 조정이 심하게 올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동원금속은 월봉을 어떻게 그리나 한번 유심히 볼 겁니다. 이렇게 그려갖고 어떻게 그릴지 참 그래요. 예, 차트들이 좀 일봉을 봤을 때는 뭐 그냥 무난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계속 5일선을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주식도 한 번은 눌러야지만 차트가 안정적인 차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를지 모르겠어요. 동원금속은 근데 모르겠어요. 안 누르고 갈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동원금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그 같은 그런 테마 있어도 올리는 방식은 다 틀려요. 예. 아진산업은 조정이 심한 편이죠. 갈 때. 네, 서현이와도 오늘 좀 조정이 심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이렇게 5일선을 지지하면서 얘는 5일선에 월봉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얘는 월요일이라도 다시 올릴 수 있어요. 다시. 급등시킬 수도 있어요. 위치가. 얘는 뭐 거의 N자형처럼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얘는 내일 월요일이라도 급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달라요. 위치가. 얘는 이제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에 이런 5일선을 찍고 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 다음 달에 뭐 초에 조정을 준다고 그래도 이번 달은 그냥 자기 원하는 만큼 쭉 올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현이와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슈팅. 그렇죠? 대려 얘는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서현이와였습니다. 네, i3 시스템 어제 좀 빠졌는데 오늘 그래도 5일선을 다 회복했죠. 얘는 5일선을 이탈시켰다가 큰 조정 없이 옆으로 계속 밀면서 또 계속 가죠. 얘 역시도 기울기가 아직은 이렇게 완만하게 그냥 가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대 항봉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보유해야 된다. i3 시스템 지속 보유, 적외선, 라이다 관련, 적외선 이게 군수 쪽으로도 들어가고 또 소총에도 들어가죠. 소총, 뭐 탱크에도 들어가고 적을 식별하는 그러한 그렇습니다. i3 시스템 방산 관련 주면서 또 지금은 이제 내수 차량에 대한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그런 라이다에도 또 개발 중이죠. 그래서 i3 시스템이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네, 이미지스 3위 거의 이틀 엄청나게 빼더니 오늘 또 이렇게 살짝 올렸죠. 그죠? 네, 그렇죠. 아직은 희망이 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뭐 양봉 3개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걸쳐 놓으면 좀 눌렀다가 뭐또 길게 뺄 수도 있는 위치예요. 얘도 뭔가 차트를 여기서 이렇게 잘 만들다가 단타가 많이 들어서 눌렀다가 재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 기대 심리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올렸다는 게 기대 심리가 아직은 있어요. 근데 되게 지저분하게 가죠. 근데 지저분하게 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 봉의 길이가 엄청 길어졌다는 거. 물론 이제 이틀 정도 봉이 짧아지면서 음봉을 양봉이 감쌌죠. 예, 되게 좋은 시간을해요. 예, 그럼 또 이렇게 또 쭉 쏠 수 있어요. 이미지스도 월요일날 괜찮다. 물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지만 원래 이미지스 아무래도 굉장히 진폭이 큰 거예요. 진폭이 엄청 큰 주식이에요. 네, 이미지스였습니다. 네, TFE 반도체 그러한 뭐 디바이스 뭐 그런 거 만드는 뭐 후공정 뭐 그런 데 쓰는 회사인데 지금 업체 한 곳에 그러한 뭔가 경쟁 업체에 그러한 뭔가 생산을 못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얘가 지금 계속 시세를 받고 있죠. 근데 시세가 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이런 차트들 잘 봤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날 옆 5일선 찍고 강하게 올렸죠. 그렇습니다. TFE가 지속 상승할 것 같아요, 지속 상승. 그래서 TFE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시총이 크지가 않은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 TFE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잘 쌓아 올렸죠, 아주 누군가. 그죠? 여기서부터 계속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TFE도 지속 상승할 주식이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굉장히 강한 주식이에요. 그 TFE를 잘 보시라. 조만간 또 힘이 오면 또 급등한다. 이런 주식들이 가야 되시네. TFE였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오늘 기사가 있죠. 이거죠. 클리아랩 인수 임박. 이게 지금 보이고 있죠, 이게. 클라리아랩. 가격 협상. 현지법인의 인수자금 조달 준비도 착차. 경영권 변경 이후 최대 과제 자회사로 인수해 실적 회복 노력. 국내 기업 정밀 의료 진단 서비스를 진출을 돕는 플랫폼화 되겠다. 그렇죠. 여기를 통해서 클리아 랩을 통해서 진단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거죠, 미국에. 그래서 이 클리아 랩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실험실 표준 인증인 클리아를 획득한 실험실을 뜻한다, 실험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반 기업도 클리아 랩을 통해 진단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클리아 랩을 인수, 미국 진출의 첫 단계,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진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리아 랩을 인수하면 아무래도 랩지노미스의 진단이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같이 영업을 해나가니까. 그런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오늘도 상승했고, 이것도 좀 큰 재료예요, 이런 거. 미국 가서 뭔가 이런
그 의료 마케팅을 한다? 그럼 되게 잘 가죠. 루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보시면 예,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에요. 그죠? 예, 상승의 시작점. 요거 이제 최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입니다. 조정이 만약에 준다면 5일선 달 때 또 가고 또 가고 이 계속 가게 생겼네. 인수할 때까지. 그죠? 그 이런 주식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재료도 노출됐고 또 뭔가 영업력이나 이런 게 활발하게 돼서 시장이 확대되는 랩지노믹스 같은 거 이런 거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끝난 주식들은 이제 사면 안 되죠. 예, 근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게 랩지노믹스, 또 TFE, 펩트론도 오늘 펩트론이 플러스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펩트론 같은 주식들, 그리고 i3 시스템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종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실적으로 가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 조종을 이용해서 꼭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주식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뭔가 갑자기 영업 환경이 넓어지면서 수익이 기대되는 뭐 그런 실적에 항상 포인트를 맞춰서 이게 실적이 좀 많이 커지는 이런 회사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뭐 재료가 있다 뭐 이런 걸로는 이제 주가가 계속 빠져요. 그게 안 나오면 오늘도 저도 정신없더라고 빠지는데. 그래서 요번 상승장에 안 올랐던 주식들은 안 오르고 있다가 더 빠지고 그러니까 이 하락률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실적이 나는 주식들, 새로 시장이 열리는 주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좀 뭐 수고하셨고요. 좀 힘든 장인데 우선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반도체 쇼크 이런 신적 쇼크가 조금 진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주말 잘 되시고요. 너무 이렇게 또 뭐랄까 이렇게 단기적인 거를 쫓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리면 왕창 물리니까요. 조심하시면서 주말 좀 편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